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코치 훈련원과 또 한국부백복 코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소가 멋진 남자 황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멋진 우리 황 소장님에게 2012년도 8월 달 코칭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이후로 가족 코칭 전문 코치로서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김민영 코치님. 네, 지금부터 이제 저희 기관이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진행했던 이주 가족, 즉 난민 가족이죠. 이 난민 가족들의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장장. 네, 우리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장기 레이스였었는데요. 이 본격적인 맞아요. 소개에 앞서서 네, 소장님과 저를 조금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네, 네, 소장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코칭을 처음 접하시고 코치로서 활동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김민영 코치보다 조금 빠르죠. 네, 저는 2008년 음. 초부터 이제 코칭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우리 그 13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대상층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대상층들 만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우선 이제 제가 교육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코치가 되고 싶어 하는 코치들을 멘토 코칭을 사실은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의 중소기업 CEO들, 또 중간 음. 관리자들,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부백복 코칭 센터를 통해서 예비 부부들, 또 신혼 부부들, 중년 부부들, 이제 가족들 이런 분들을 이제 코칭으로 섬겼죠. 네. 우리 음. 김민영 코치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가족에 한정돼서 그럼 짧게 설명드린다면 정말로 네, 다양한 가족들을 만났거든요. 네, 한부모 가족을 맞아요.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다문화, 음, 필리핀, 중국, 네,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도 만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했던 난민 가족들? 음. 이런 가족은 처음이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난민 가족도 가족 코칭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로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의의 중에 하나가 이 대상층을 확장했다는 거. 생각지도 아, 못했던 대상층도 코칭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게 가장 큰 음, 의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소장님도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케이팝이 전 세계로 주름 잡고 있듯이, 음, 이제 한국 코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신 그 다문화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코칭의 위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난민 가족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네. 확률도 굉장히 극소수고요. 근데 음, 대체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네,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그런 비자 발급이 음, 받지 못했 분들을 네, 난민 가족으로 그냥 통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해를 돕고자 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단어로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소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코칭을 접하고 많은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아프리카 대상층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고요. 처음이죠. 네, 또 특히 의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두 기관, 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기관, 그리고 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관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음. 대해서 또 소장님이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국제 코치 훈련원이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저희 기관만 한 게 아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물질적 후원을 했고요. 전체 디렉터를 했죠. 그리고 또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이제 사실은 이 가족들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그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와 같은 좋은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 네, 저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10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53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네, 배고픈 그리고 어려운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라는 캐치플레이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중에서도 이번에 네, 어떤 기관이랑 또 연결이 되었던 거죠, 소장님? 사실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이제 중부 지부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작업을 같이 한 건데요. 어, 이제 거기에서는 뭐 이미 그 이런 난민 가족들이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이렇게 도와오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코칭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요? 김민영 코치님, 그 위기가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세브 더 칠드런에서 기존에는 코칭 말고요. 네, 복지도 1.0, 2.0, 3.0이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좀 네, 어려운 네, 아동들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주거비 네, 이런 부분,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것보다 좀 더 이분들이 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코칭이 네.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우리 코치님들께 나누고 싶은 음,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희 기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지극히 평범한 주부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 이분이 그렇군요. 한 5년 전에 이제 코칭을 처음 접하고 KAC 따고 KPC를 취득하고 이후에 주부로서 내가 코칭 산업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죠. 많은 코치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꾸준히 이제 제가 격려하고 독려하고 코칭을 어, 주변에 좀 알리면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스터디 모임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내적 힘이 이분이 커졌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코칭으로 좀 이렇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반장 업무 이런 거를 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음, 거기서 같이 이제 아파트 반장들끼리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거기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 중요한 이 프로젝트 담당자와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코칭 그러니까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담당자가 코칭이 뭐냐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치님들이 그 자신이 이제 코칭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까 고민할 거 없이 꾸준히 자기의 공부와 자기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진짜 저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난 9년간 네, 코치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네. 코칭 너무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런 계기를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성과로 이어지는 거는 진짜 극소수였는데 이렇게 네. 큰 기관이랑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김태수 코치님 처음으로 뵀었는데, 와, 네. 정말 이분의 삶의 자세가 코치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충분히 아름다우셨지만 이 프로젝트 이후에는 더 아름다워지셨다는 거. 우리가 흔히 그래요? 말하는 코칭 보톡스. 이런 것들이 네.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또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또, 네, 다른 기관, 또 다른 기관이었던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도 함께 네.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요. 이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는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난민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주 가족들을
그 사례 관리 차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케어 중에 주로 접근법들이 사회복지 분야나 상담 분야로 이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 계기로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와 같은 이런 기관에서도 코칭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미영 코치님도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 자주 가보시기도 하셨고, 또 뭐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알고 계신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보시죠. 네, 두 기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와 가치가 동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이들의 종교, 국적, 이런 인종과 전혀 상관없이 어찌됐든 음, 그 아동과 청소년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이 캐치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에 네, 걸맞게 진짜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 방문했을 때 네, 정말로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는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서도 후원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진짜 열심히 한 만큼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또 귀하게 여겨주셔서 10월에 네. 이슈엔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안산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는 이렇게 매달 이슈앤 인물을 선정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승준 사회복지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네, 주셔가지고 저희 인터뷰 하시고 또 사진으로 박정한 사례 관리자께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셨는데요. 그동안 너무 관심 있었던 우리 또 센터장님이 이 인터뷰에 또 네, 참여해 주시면서 너무 또 관심을 갖고서 이것저것 또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코칭에 네. 대한 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한 그 의미들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을 또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코칭을 간접적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제 자체가 음. 안산시에서도 퍼졌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참여했던 가족, 이 아프리카의 이 6개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산시에서도 퍼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이 음. 프로그램의 특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서두에서부터 강조해 드린 것처럼 네, 대상층이 넓어졌다. 국내에 음, 거주하고 계시는 다양한 나라 출신국들의 난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코칭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8가족인데요. 개국 정도 됐죠? 아, 여섯 네, 개국이요? 네, 6개국이요. 네, 네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네요. 네. 그런데 또 확장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쵸. 네, 소장님도 TCK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TCK.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당사자였던 우리 이정아 코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바로 서드 네. 컬처 키즈의 약자인데요. 음, 부모님이 태어나서 성장한 주 환경과 또 아이가 자라는 환경 간의 그 격차에서 발생하는 또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음, 것들을 TCK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그 나라만의 특색이 있지만 또 네. 식민지라는 그러한 독특한 나라의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또 음, 더더군다나 더 특별한 케이스들, 문화적인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그러면 네, 말씀 한마디로 TCK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문화가 아닌 음, 제3의 문화에서 자라고 있는 음, 그 자녀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즉 네. 난민 가족의 자녀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색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하고 또 다르고, 또 부모하고 문화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문화의 차이, 또 정체성의 혼란, 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음, 사실 이번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수도 있었고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기회이자 축복이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건가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모든 코치님들이 네,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네, 우리가 주요 수입이었던 어떤 코칭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좀 끊기는, 중단되는 경험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면대면이 진행돼서 안정적인 또 코칭 수입도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네,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렇게 음, 생각해 보면 이제 세계 기관들이 다 이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들이 이제 다 맞았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음, 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들 뭐 이제 건강상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런 결정들이 이제 다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철저한 개인 위생 속에서 그 음, 뜨거운 여름 떼약볕 속에서 음, 정말 고생들 많이 했죠. 음. 진짜 우리가 가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서로 열 체크해서 보여주고, 네, 맞아요. 손 소독하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는 거 보여주고, 입장하고, 끝나고 나서 그거를 재고, 이런 개인 네, 위생들을 정말 철저히 했는데요. 네, 아까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도 의료보험 혜택이 이게 음, 정확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활동을 어,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외부인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맞아줬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은 그 가족들이 우리 코치님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외부인이니까요. 자기네는 그쵸,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 가족들도 뭐 엄청 신경 썼다는 걸로 아는데 어땠어요? 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요. 그 음, 상황을 뚫고서도 네, 이 매주 매주 바뀌는 우리 아동과 우리 엄마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기쁨? 네, 음,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분들이 또 선물로 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면역력이 증진돼서 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소장님께서 네, 전체 네, 매니저로서 한번 개요에 대해서도 잠깐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이제 영어가 가능한 코치님들로 음, 6분을 정말 2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음, 선정이 됐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세브 더 칠드런과 기관 협약을 업무 협약을 맺고요. 5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때가 딱 코로나 2월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한참 4월, 5월 이때가 피크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시작될까 말까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었는데 5월 말에 어찌됐든 런칭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음, 8가정을 16회기로 음, 정말 꽤 긴 시간이죠. 이렇게 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음,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회기별로 90분 정도씩 음, 2명의 코치가 한 가정에 들어갔죠. 그래서 음, 한 코치님은 부모를, 한 음, 코치님은 자녀를 이렇게 맡아서 코칭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음. 이게 정말로 네,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네, 정말로 이 계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같이 코칭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게 참 보면 네,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안타깝게도 제가 네, 대기업의 이런 사회복지팀이랑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 파레기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관 오거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얘기 나누면 그렇게 네, 파레기 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 정말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네, 변화와 음,
장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8가족의 이 16명을 넘어서서 때로는 아버님이 코칭에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형제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 저 같은 경우는 또 놀이터에 있는 다른 아이들까지 맞아요. 참여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었습니다. 네. 네네. 그랬었죠. 네. 어, 소장님, 코칭, 예. 땡땡땡이다, 땡땡땡 뭘 넣으시겠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코칭은 어, 글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음, 저는 네, 다양한 네, 은유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별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이 코칭이란 네, 별자리다. 어두운 시기에 네, 어두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빛이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더욱이나 의미 있었던 거는 소장님이 네, 인파워링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또 네, 쉽지 않은 프로젝트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줌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점도 나누고 아이디어들도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 정말 그랬어요. 참여한 코치들끼리 네, 저는 소장님 외에는 이번에 다 처음 뵀던 분들이었었어요. 네, 정말 네. 지금은 네, 엄청난 끈끈한 20대 1의 관계. 경쟁이었다니까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네, 네.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었고요. 너무나 대단했던 거는 또 우리 소장님, 네, 코칭계에 정말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세이브 더 칠드런의 코치님이랑 또 비슷한 성향을, 성품을 갖고 계신 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또 에너지가 잘 통하셨던 것 같아요. 안 대장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진짜 행동으로 해결사 역할들을 든든하게 해주셔서 닉네임이 또 안대장으로 네, 붙으셨어요. 네, 안산시에서 음, 말씀해 주세요, 그, 소장님. 네네.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이런 NGO 단체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음, 기본적으로 코치들의 마인드와 비슷하더라고요. 인간 진짜요. 존중, 인간 음, 사랑. 특히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별자리라고 하니까 음, 우리 코치들끼리도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했고 매주 음, 우리가 이제 줌 회의로 그때그때 상황을 다 나눴잖아요. 8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때그때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이제 수정도 해가고 적응도 해가면서 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계 기관이 또 유기적으로 어, 또 이렇게 협력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별이 아닌 음. 서로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맺는 그런 별자리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아우, 김인영 네. 메타포가 정말 탁월하다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점들이 즐거움으로 네, 음. 이렇게 더 남는 네, 정말로 의미 있었던 그러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아마 이제 개구진 그 아이들이 떠오르는데요. 예. 네, 그 우리 아동들을 이렇게 코칭하시면서 변화 이런 음, 것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정화 코치님이랑 또 김태수 코치님이 담당했던 네, 한 가정의 사례였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예, 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 형과 네, 이제 음, 한국에 와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또 동생들이 연년차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동생들은 굉장히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끼어 있었던 우리 음, 조땡땡이라는 친구가 네, 외부에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택적 함부적인 그러한 증상들을 보였었는데요. 우리 김태수 음, 코치님, 아까 소개하셨던 그 김태수 코치님이요. 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는 것보다 이 아이의 네, 강점은 무엇인지, 우리 코칭에 있어서 코칭 철학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코칭의 철학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셨더니 중후반 후에는 이제 수다쟁이, 너무 많이 말을 해주고 네, 네, 그럴 정도. 그 누구에게나 다, 네, 네, 처음 본 사람한테도 자기 자랑하고 이럴 정도로 아이가 변했다고 합니다. 네. 주변 두 분? 분들이 많이 놀랬겠어요. 네, 굉장히 부모님도 놀라고 형제들도 놀라고 그러게요. 엄청 놀랐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음, 또 두 또 다른 번째 그림 변화는? 보시면 네, 어떠세요? 네네. 뭐
네, 되게 화목해 보이네요. 음,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부에 네.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거나 또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어적인 문제 아니면은 음,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 때문에. 근데 이런 외톨이였던 친구들이야, 이 코칭을 통해서 이 코치들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또 엄마들이랑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더 강화돼서 정말로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자기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음, 심지어 우리 조영수 코치님이 담당했던 진땡땡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소식 들으셨죠, 소장님? 2학기에 반장 선거에서 네. 선출됐다면서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반장, 그렇죠. 초등학교 반장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기순이잖아요. 그런데 네, 반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 그러니까요. 참, 음.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요, 네, 정말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이렇게 음, 스쳐 지나가듯이 다른 팀을 아이들을 보기도 했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조금 시크하고 네, 음, 까칠해 보였던 우리 친구들도요.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다들 그냥 우리 미소가 멋진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소도 환하고 밝아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자존감이 네, 굉장히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줍어하고 이랬던 친구들이야 어느 순간에 코치들 오면 너무 반갑다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코칭 중에 음, 즐겁다고 네,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례 담당자가 네, 객관적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만 보였던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코칭 현장에서만 아이들이 자존감이 예, 향상되고 이렇게 음.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일상 삶에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변화들을 네,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변화는 그 아이들의 이런 변화는 코치님들의 정말 뭐랄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음, 그 하나의 하나에게 맞춤형으로 가서 이제 코칭을 어프로치 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김민영 코치 같은 경우 아까 그 외톨이가 이렇게 친구가 많은 아이로 음, 됐다는 그 사례만 해도 우리 김민영 코치님이 이렇게 이제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직접 음, 아이들을 사귈 수 있는 음,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담당하는 아이를 소개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코치님들이 정말 그때 학볕 아래서 음,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이었어요. 네. 이런 네. 변화가 일어날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상담 슈퍼비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걸 네.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세션 네. 중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션 이후에 그 음, 상담이나 코칭의 효과가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떠나지만 그 사람이랑 관계 음, 맺는 사람들이랑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가져가야지만 정말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점에 코칭도 있어서 굉장히, 네. 네.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엄마들의 변화는 어땠나요? 야,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요즘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이랑도 작업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외부 외출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다투고 음,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 난민 가족들의 엄마들은 네, 어찌됐든 그런 비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날 거잖아요. 또 자식이 음, 한 명인 가족도 있었지만 여러 명인 가족들도 되게 많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60, 70년대 그 가족의 모습과 아프리카의 가족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서 음, 아빠들이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육이라든지 집안일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인터뷰할 때 감소됐다. 지금 삶이 음, 즐거워졌다. 이러한 네. 피드백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음. 이모티콘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소장님은? 아, 그러게요. 되게 편안해진 것 같다. 뭐 이런 거. 네. 음. 특히 엄마들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음,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와, 제가 되게 놀라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윤수 코치님이랑 이제 같이 방문하는 가족 중에 한 엄마가 매번 볼 네. 때마다 자기 꾸미는 거.
그래서 어, 점점점 진짜 아름다워지시고, 네, 이렇게 네. 옷이나 이러한 것들 신경 쓰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음, 좋았어요. 어쨌든 본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한테 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렇지. 돌봄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도 저는 큰 의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자기 돌봄이 소홀히 될 수 있는데 음. 코칭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엄마인 자기가 에너지가 생김으로써 자녀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정아 코치님이랑 나인수 코치님이 네, 네. 엄마들 담당하셨는데요. 두 분이 정말로 애쓰신 만큼 우리 음, 어머니들이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고 또 네, 코칭을 통해서 많은 필요한 그러한 양육과 관련된 정보들도 얻게 되시고 그걸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밥 땡땡의 아이의 엄마 같은 경우는 제 얘기 안 들어요. 네. 왜 제 얘기 안 듣는 거죠? 라는 이야기들을 달고 사셨거든요. 네, 어느 네. 순간에 이제는 그 관계가 되게 좋아졌고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네. 코칭 역량 향상과 관련돼서는 우리 또 소장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또 나눠주시겠어요? 코칭 역량 향상은 뭐 이제 코치형 부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음, 음, 사실 일반적인 양육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코칭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자녀를 잘 경청하고 가족 구성 간에 또 서로 경청하고 그걸 토대로 또 질문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키워주고 이런 쪽에 측면을 초점을 맞추고 또 자녀들의 그 작은 변화에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부모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권위적인 관계보다는 이제 자녀를 파트너로서 대할 수 있는 음. 대화의 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능력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도 했고 또 설문까지 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아까 소장님 결과들이 말씀하신 거, 보여준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네,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담당 네. 사례관리자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만의 그쵸? 코칭형 음, 사전 사후 진단지를 만들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실시했을 때 엄격한 네, 이 엄청난 변화가 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발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후 사전 검사지 개발자로서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또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들 따로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아들을 따로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쵸. 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주요 항목이 경청, 질문, 인정, 칭찬, 그다음에 관계 형성 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각 항목당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해서 음, 한 음, 18문항에서 25문항 정도에서 이제 설문지가 그 이제 완성이 됐었죠. 그걸 가지고 사전 사후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좋은 성과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설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제 음, 문항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했고 음, 유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자가 이제 검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치가 처음 1회기, 2회기, 3회기 동안에 이제 관찰을 통해서 초기 상태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음, 마무리가 됐을 때 음. 코치가 관찰을 통해서 향상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로 했었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점수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코칭의 성과가 또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자체 개발보다도 또 기관에서도 자체 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기관에서도 아무래도 네, 저희가 현장에서 사전
검사지 좀 체크해달라, 사후 검사지 이렇게 음, 체크해달라 그러면 네,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안산에서도 따로 했었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나 음, 만족도 100%로 나왔고요. 아, 음, 하반기 좀 한두 번 더 하면 안 되냐, 내년도 또 언제부터 시작하냐라는 이야기들을 그러게요. 빗발치게 문의하고 계신다고 음, 합니다.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네, 네, 그냥 코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코칭형 부모 되기라는 음, 목표의식이 있었고요. 이 검사지를 자체 개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네,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코치들 자체도 네, 이러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명확한 의식들이 또 공유되었고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 코칭형 부모 되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이 공존이라는 단어, 네, 소장님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그러게요. 지금 시대야말로 공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 그 우리 난민 가족 아버님 중에 한 분이 화가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난민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되게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그쵸, 그쵸. 전문가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하는 이 공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전시회에 여러 작품을 출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김영 코치는 그것에 대해서 뭐 좀 더 내용을 알려주시죠. 네, 11월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전시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하시면서 네, 작품 네, 관람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공존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네, 들꽃, 나태주신의 들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쁜데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갖고 누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안산을 자주 네, 이렇게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신호대기인데 아스팔트 공사하는 분 중에 음, 여러 명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로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사람들의 이런 협력과 노력이 포함되었었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네. 이제는 존재가 중요시되는 코치로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음,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그들과 더불어서 공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네, 노력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또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음, 그 다문화 문화가 다문화 역사가 20년이 이제 돼가는 네, 거잖아요. 진짜 오래됐죠. 네.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출산율이 우리나라 가정당 뭐 0.92명이라고 음, 하니까 음, 이 상태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위기를 빨리 겪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도처에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이미 자리 잡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나라 민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음, 코치들부터 이제 음, 그런 의식들을 좀 확장해서 이 음, 다문화를 보는 시선 이런 음, 것들을 음, 이제 새롭게 하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코치들이 그런 또 눈을 뜨는 또 그런 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음. 해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네, 그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복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프로젝트가 음, 주는 또 어마어마한 네, 의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른 분들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비법 누설 한번 해볼까요, 소장님? 뭐 이렇게 자료가 다 나가니까요. 이거는 빠르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코치들을 영어 가능한 코치들로 이제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준비 모임을 통해서 TCK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특성, 또 난민 가족들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 교육들을 했고, 또 각 가정들마다 그 대상에 따른 16회기의 코칭 프로그램을 구조화했죠.
이제 그런 준비들이 이제 프로젝트 전기에는 있었고요. 프로젝트 시작하면서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진행 상황들을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또 아이디어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코치들 간에 이제 한 팀이라고 하는 그런 아포 형성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반으로 가서는 이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죠. 세 개 기관이 그쵸, 모이고 그쵸. 그다음에 참여했던 코치들끼리도 다 모여서 이제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2주간 쉬게 되기도 음, 했죠. 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프로젝트 후기로 이제 가게 됐죠. 예, 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음. 후기에서는 이제 코칭이 좀 더 확장됐던 것 같아요. 가족의 아빠를 코칭한다든지 형제. 기관들에서도 그렇죠. 음. 협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만 더 붙이자면, 영어에 대한 우리 모두 울렁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나 그러세요? 꼭 잘했죠. 다음에, 네,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 영어가, 네,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제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네,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민지란 특수한 환경 속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영어에 대한 부푼, 네, 두려움을 갖고서 어떻게든지 이제 해보려고 했다 그러면 또 불어를 잘하는 네, 그러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코칭의 철학을 내가 몸소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네, 그럼 소장님 또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나눠볼까요? 네, 이제 본 프로그램이 갖게 된 의미는 많죠. 우리가 이제 코칭으로만 접근할 것이냐, 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가정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교육이 필요하면 양육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서 음. 사실 그 국제코치연맹에서 이야기하는 코칭의 정의, 이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세스를 적용한 코칭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정말로, 네. 이제 1대1 인지적 대화만 우리가 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음, 음, 그래서 또 가족 야외 모임도 우리가 두 음, 차례에 대해서 가졌었고, 음, 음, 또 한 가정씩 하다가 두 가정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음, 시간들을 통해서 네트워킹도 했었고, 음. 또 뭐 그리기, 만들기, 또 쇼핑하기, 음, 뭐 음,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이 이번 코칭에서 음, 이제 버무려져서 음, 이와 같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칭이 이렇게 확대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많은 NGO 단체들이 우리의 코칭 협력 기관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코치협회에서도 이제 공익 코칭을 통해서 그런 기관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코치님들이 코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코칭을 외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음. 것도 이번에 우리가 보여주는 계기가 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리고 우리 덧붙여서 김영 저도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네, 프로젝트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어느 고객을 만나더라도 네, 내가 네, 코칭의 철학으로서 코칭의 관점으로 그분들을 만난다면 네, 음, 이분에게 분명히 이 나와의 만남, 코칭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밑거름이 될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코치로서 또 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히나 네. 네, 공익 코칭 비용보다는 훨씬 더 네, 많이 받았죠. 네, 네, 금액으로 또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들이 또 큰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능했던 것들은 정말로, 네, 음, 우리가, 네, 정말로 가족, 우리 소장님 진짜 부부, 가족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고객과 코치의 관계를 넘어서서 끈끈함으로 잘 이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인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네,
것처럼 네, 대부분의 많은 코칭 프로젝트가 고객과 네, 코치 이렇게 1대1 관계, 개인적인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함께 네,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슈퍼비전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네, 코치로서의 성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더 큰 네,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 네, 이 참여하신 코치님, 소장님과 이영 코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정아 코치님, 나연수 코치님, 김태수 코치님, 조영수 코치님, 박현정 코치님 모두 모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특히 저희를 믿어주셨던 네, 우리 기간, 두 기간, 네, 세이브 더 칠드런과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니 뭐니 해도 네, 이 코칭의 주인공들은 우리 참여하신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상으로 우리 그 난민 가정 또 양육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관들과 또 코치님들이 우리가 도전해보고 또 코칭을 확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네. 마쳐도 될까요, 김민영 코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